이거 해야 하는데 생각은 하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? 옳다고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 사이에는 왜 항상 이런 간격이 존재할까요? 오늘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특별한 곳, 바로 언어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. 서울교육대학교 박형빈 교수님의 흥미로운 논문을 바탕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입니다. 우리 모두 한 번쯤은, 아니 어쩌면 꽤 자주 겪어봤을 거예요. 이게 맞는 건데? 하면서도 그냥 망설이거나 슬쩍 다른 선택을 해버리는 그런 순간들 말이죠. 바로 이 답답한 간극, 내 도덕적 신념과 실제 행동 사이의 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이 문제를 풀 첫 번째 열쇠는 정말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.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입니다. 20세기 중반의 철학자죠. J.L.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. 이 사람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말이라는 걸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. 보통 우리가 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죠? 저 하늘은 파랗다, 이 커피는 뜨겁다처럼 세상을 그냥 설명하고 묘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오스틴은 바로 이 생각에 서술의 오류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정면으로 아니다 라고 외친 겁니다. 말이 단순히 묘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여기서 정말 획기적인 개념이 등장하는데요. 바로 수행적 발화입니다. 이게 뭐냐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행동이 되는 경우를 말해요. 진짜 마법 같죠?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뭔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말들입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. 내가 약속할게 라고 말하는 순간 약속이라는 행위가 성립되죠. 너랑 내기할게.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배의 진수식에서 이 배의 이름을 오라고 명명한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배에는 이름이 생깁니다. 그리고 결혼식에서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맞이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죠. 보세요. 이 말들은 그냥 상태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말하는 것이 곧 행하는 것이다. 오스틴의 핵심 생각이죠. 우리의 말이 그냥 수동적으로 세상을 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행동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말이 곧 행동이다라는 아이디어가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도덕 문제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자 R.M. 헤어가 등장합니다. 헤어는 오스틴의 이 놀라운 통찰을 도덕의 영역으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. 헤어는 말합니다. 도덕적인 언어는 저 꽃은 불다처럼 세상이 어떠하다고 사실을 말하는 서술적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보다는 저 사람을 도와야 한다처럼 세상이 어떠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처방전 같은 처방적 언어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게 바로 헤어가 말한 도덕 언어의 첫 번째 특징, 처방성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만약 도둑질은 나빠 라고 진심으로 말한다면 그건 그냥 내 생각엔 그래 라는 의견 표명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 말 속에는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. 그리고 너도 도둑질을 해선 안 된다는 강력한 명령, 즉 처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.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보편화 가능성입니다. 이건 뭐냐면 내가 내린 도덕적 판단이 진짜 도덕적이려면 그 규칙이 나한테만 유리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비슷한 상황에 처한 그 누구에게나 심지어 내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. 한마디로 내로남불은 안 된다는 겁니다.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도 그 규칙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. 자, 오스틴이랑 헤어의 이론 정말 흥미롭죠?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먹으라는 거지? 바로 이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도덕교육학자 존 윌슨이 제시합니다. 존 윌슨은 헤어의 철학을 딱 받아서 이걸 우리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일종의 도구 상자나 매뉴얼로 만들었어요. 도덕적인 고민이 생겼을 때 어떤 순서로 생각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를 만든 거죠. 윌슨이 제시한 도덕적 사고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. 이름이 좀 특이하죠? PH, EMP, GIG, 그리고 KRAT. 이게 무슨 암호 같은데 각각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. 바로 다음 장에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
자, 보시면요. 첫 번째 PH는 다른 사람을 나랑 똑같이 존중하는 마음가짐이에요. 그리고 ENP는 나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능력이고요. GIG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지식과 기술. 마지막으로 KRAT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힘입니다.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. 일단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PH, 감정을 살필 수 있고 그래야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게 갖춰졌을 때 비로소 올바른 결단과 행동, KRAT가 나온다는 거죠. 아주 논리적인 흐름입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오스틴, 헤어, 윌슨 이 세 사람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. 아는 것과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? 이 흐름을 보세요. 정말 명확하죠? 모든 건 1955년 오스틴이 야, 말이라는 게 그냥 말이 아니야, 행동이야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됐어요. 그 아이디어를 1963년에 헤어가 받아서 맞아, 특히 도덕적인 말은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명령 같은 행동이야 라고 발전시켰죠. 그리고 1970년대에 윌슨이 자, 그럼 그 명령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실천 매뉴얼을 내가 만들어줄게 하면서 완성시킨 겁니다.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.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의 그 지긋지긋한 간극에 대한 해답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말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내뱉는 도덕적인 말들이 그냥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강력한 행동의 약속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간극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. 다시 말해서 도덕적 판단은 행동에 대한 약속인 셈이죠. 우리가 저 사람을 도와야 해라고 말할 때 그건 그냥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마치 내가 약속할게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돕겠다고 자기 자신과 그리고 어쩌면 세상을 향해 약속이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. 여러분의 말이 곧 행동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그 말로 어떤 행동을 만들어 내시겠습니까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